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48분입니다. 평소보다 녹화를 좀 빨리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주말에는 제가 그리고 영상을 한 편씩 올리긴 했었는데 이번 주는 바빠서 영상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 일정 말씀을 좀 드렸고 요즘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큰 관점을, 시장을 보는 큰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밤에, 며칠 전이죠. 수요일 날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그게 예상에 부합을 하면서 금융시장은 어떤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우려를 싹 다 지금 이제 소화해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시장에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 이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물론 굳이 찾아내자면은 뭐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위기가 지금은 거의 없어진, 기존에는 항상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 발목을 잡고 있던 묵은 악재가 소화되는 듯한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악재가 소화됐으니까 중장기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과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일단 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비관적으로 본 근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주로 너무 좀 긴축적이었어 가지고 higher for longer, 그죠? higher for longer. 고금리를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는 이 정책 때문에 약한 경제 주체들이 무너질 수 있다. 약한 경제 주체들이 무너지면서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는 주식시장도 같이 좀 무너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그래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수요일날 물가지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이런 우려를 싹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근데 이건 이제 큰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큰 악재 이런 게 지금 거의 소멸돼 가는 거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아래쪽으로 크게 흔들릴 만한 가능성은 일단 사라진 거죠.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사라진 거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반드시 이게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또 의문인 겁니다. 물론 지금 기술적인 모습은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할 것으로 일단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악재가 없어졌으니까 대세상승장으로 갈 것이다,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또 이제 지켜봐야 하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분명히 확인되는 거는 일단 아래쪽으로 갈 만한 그런 큰 하방 위험은 일단 사라져 가는 것 같다.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차 있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가 바뀌는 거니까 대응도 물론 차이가 나긴 나야겠죠. 아무튼 이 대응이라는 거는 실전 투자의 영역입니다. 실전 투자의 영역에서는 물론 이런 철학적인 부분, 이런 중장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뭐죠? 지지와 저항의 어떤 그런 체크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다 한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낙관적이라도 장대음봉 떨어지면서 5일선 붕괴시키면서 지지선들 깨면은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자산을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수익을 깔고 앉았다. 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수익 중인데, 근데 이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크게 바뀌려고 하네. 그렇다면 어쨌든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급격하게 당장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투자자 본인이 이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수익이 아니고 손해를 깔고 있다, 그러면 당장 끊어버리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은 좀 달라져야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산 간에도 좀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강한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대응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큰 아이디어는 어떻게 일단 세팅을 하는데, 지금 사실 이것도 일단 검증하는 과정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00% 아직 우리도 낙관론으로 간다, 아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낙관론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고요. 검증이 필요하다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이 그 검증하는 그 짧은 구간 내에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아직도 비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산들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또 비관론적으로 또 약간 좀 대응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산들은 조금 더 비관론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중장기적인 어떤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어떤 대응과 이런 거는 다소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또 그리고 자산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좀 이해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좀 비관적으로 봤던 이런 악재들이 있어서 비관적으로 봤던 부분이 해소가 되려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더 검증하면은 이거 어떻게 뭐 결론이 이제 확실하게 날 것 같은데 아직 도장 찍긴 좀 뭐하고 어쨌든 근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생각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쩌면은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의 아이디어대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뭐 잘 모르는 건데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투자의 판단은 제가 내리는 게 아니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시고 판단을 하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며칠간 이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있었던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뭐 저의 바뀐 생각 말씀드렸고 그런 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일단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아침에 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당장 굳이 뭐 따지면은 시장의 잠재적인 지금 대놓고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감 지금 이 투기성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빅스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지지선까지 내려왔다. 이거 말고는 지금 이 대놓고 있는 어떤 불안감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대감이 잔뜩 하죠. 더군다나 다음 주 22일인가?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엔비디아 대장 종목 아닙니까? 대장이 실적을 발표한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기대감이 아주 그냥 잔뜩 부풀어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약재가 있다면 요 기술적인 투기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약재를 굳이 찾아볼 수는 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조금 검증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 때문에 나머지는 없죠. 하여튼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뭐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을 잠재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악재들은 몇 가지 있다라 말씀드린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찔끔찔끔 높아지고 있긴 한데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신호가 이제 초록불이 켜지게 된다. 그런 거에 조금 주의하자. 잠재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일단 실업률 하나 말씀드렸고요. 미국 실업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RRP 고갈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렸죠. 6월쯤에 RRP가 고갈되면은 그 이후에 연준에 있는 그 지급준비금이 그 금액이 줄어들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시장이 조금은 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정도. 본격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좀 압력을 받는 뭐 그런 시기가 6월이 될 수 있다. RRP 고갈 이후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모두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다. 이런 건 뭘 통해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용지표, 실업률 같은 거는 매월 초에 발표되지 않습니까? 월 초에 첫 번째 주 금요일인가 밤에 항상 발표가 됐죠. 고용지표를 보면 확인이 될 거고 그 고용지표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 뭐 실업률이 갑자기 높게 나왔다. 그럼 이제 시장이 이제 깜짝 이슈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그때는 어떤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거니까 그럼 또 시장의 움직임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RRP 같은 거는 이제 잘 보고 계시다가 RRP 같은 거는 연준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프레드닷컴 들어가가지고 프레드닷컴에서 여기서 RRP 치면 이렇게 나와요. RRP 검색하셔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지표들의 서프라이즈 혹은 뭐 쇼크 나오면은 또 시장에 어떤 새로운 재료가 등장을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일단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호재 예정돼 있는 건 뭐 많이 있죠. 엔비디아 실적 일단은 뭐 기대하고 있으니까 호재로 일단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쭉 브리핑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직 평상시보다 녹화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장 마감이 되지 않아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일단 좋아 보이긴 합니다. 유달리 한국은 약하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은 유달리 약하고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일단 분위기는 다 따끈따끈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증시도 오늘 일단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에 지금 보니까 중국 증시가 좋아서 그런지 일단 어젯밤에 구리가 조금 흔들리긴 했는데 뭐 사실 뭐 구리는 구리고 중국은 중국이니까 사실 약간의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중국 증시 올라가니까 또 구리 가격도 또 다시 약간 회복을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사실 이 구리 가격 오늘 아침에 제가 5일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5일선 붕괴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우 강한 거고 여기서 사실 뭐가 이렇게 의미 꺾인다라고 하려면은 아직도 사실 체크가 좀 아직도 좀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 자리입니다. 아직도 이게 추세적으로 꺾인다 뭐다 어쩌다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 21선을 깬다든가 이런 어떤 확인 과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먼니다. 다만 이쪽 부분이 의미 있는 고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쩌면 잘하면 역사적 고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를 좀 잘 보자라 말씀드린 거죠. 하여튼 뭐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구리 가격도 아직은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차트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살펴보자면요, 중국 증시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상해 종합입니다. 근데 일단 답답하긴 하죠.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좀 주의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A50 지수도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둥그스름한 그런 천장형 보이고 있고, 상해 종합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요날 시가, 요날 장대 양봉, 이게 언제냐면은 5월 6일 날 등장한 이 장대 양봉이 좀 중요합니다. 이 장대 양봉의 시가가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그 시가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일단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일단 혼조한 구간인데, 혼조한 구간이고 전반적으로 일단 위쪽으로 우세한 구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정이라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봐야 되는 점은 힘이 좀 빠져 있다. 중요한 자리를 아직까지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자리가 여기인데 조금 좀 힘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은 오르고 있지만 조금 뭐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조금은 지금 강한 모습 보이긴 보이는데 예전과 같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국 증시도 강하긴 강해요. 세계 증시가 다 같이 강하니까요. 일본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추세선 하나를 붕괴시켰었지만은 다시 회복해서 전고점을 이제 안착을 재도전 중, 삼각 수렴형이네요. 대충 보니까 그죠? 여기가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날 음봉의 시가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돌파 한착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파 한착 할 것으로 사실상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전고점까지 도전할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여지죠. 일본 증시도 좋다 이겁니다. 오늘 아시아 장중에 지금 달러는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 차트상에서 보면 이거는 그렇게 의미 있는 강세는 일단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급락에 대한 가벼운 반등, 가벼운 반등.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뭐 위안화라든가 일본 엔화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달러와 대비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근데 한번 축축 처지긴 처졌어요. 그래서 상승이 거의 뭐 다 끝났다고 보는 게 보편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낙관적이라고요. 그만큼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낙관론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낙관적인 거죠. 그리고 뭐 엔화 이런 것도 보시면은 그렇죠. 엔화 이런 것도 뭐 보시다시피 뭐 일단 뭐 달러가 조금 반등을 하니까 조금 올라오긴 올라오나 일단 벌써 힘이 빠지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단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저기 N1 환율인데요. 오래간만에 보는 N1 환율인데 워낙 시장이 낙관적이다 보니까 이 어떤 지지선을 깨고 계속해서 더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는 지금 869원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래쪽으로 목표치는 전저점까지 열렸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을 찾으려면 저기 지금 이 정도 레벨 때는 사실 이거 이제 N1 환율 월봉인데 지금 이제 전저점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저점에 대한 싸움은 지금 860원대입니다. 860원대에서 여기 지난번 한번 V자형 반등했었을 때 이 자리에서 한번 싸움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력을 지금 잘 보이고 있지 않아요. 더 죽을 가능성이 일단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럼 이제 사실상 아래쪽으로 목표치는 저기 전저점까지 열린다고 일단 볼 수는 있겠죠. 저기 뭐 700몇십 원대까지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 레벨에서도 지지하지 못하고 얘가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긴 있어요. 엄청난 낙관론이 등장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N1 환율에 이러한 이건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그 원화 강세의 이런 모습은, 원화 강세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런 원화 강세의 모습은 지금 시장이 그만큼 낙관적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얘도 좀 그렇긴 하죠. 제가 이제 중국 증시 보면서 야,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뭐 바닥이 나올 만하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막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좀 약간 그런 가격대이긴 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가격대, 엔화를 매수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중장기적인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그만큼 아래쪽에 어떤 지지력이 좀 만만치는 않을 거긴 합니다. 근데 이 만만치 않은 지지력을 지금 그걸 지금 깨면서 지금 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낙관론도 그만큼 만만치 않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얘네들 열심히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낙관적으로 갈지, 이제 근데 사실상 거의 낙관적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이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뚜껑은 아직 열어보지는 않은 이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일단 이따가 뭐 보는 걸로 하고,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선을 그 약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서 다시 하나 좀 더 그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위쪽에 올라가는 이거 원달러 환율이에요. 위쪽에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고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고 중간에 보면 추세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추세선을 찾기가 조금 좀 어렵긴 했어요.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 이날의 저점대, 이날의 저점대, 여기 이날의 고점대, 이날의 고점대, 이날의 고점대, 이런 식으로 이 중간을 가만히 보면은 이 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채널형인데, 이렇게 하는 상승 채널형인데, 이 상승 채널형을 관통하는 가운데 라인이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잘 안 보여서 찾기 좀 어려웠는데 아침에 영상 녹화 끝내고 잘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그 라인 부근까지 일단 오늘 급하게 올랐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변하고 있어서 좀 낙관론 쪽으로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만약 낙관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눌림시 매수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등시 매도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뭐 올지도 몰라요. 아이고, 잘 그어놓은 건데 그걸 지워버렸네. 하여튼 좀 전에 그 선 보셨죠? 지금 이제 그 선에 밀려갖고 지금 윗꼬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대략적으로 5일선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5일선 있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그런 저항이 지나는 자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의 변화를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볼 시점이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의 좀 변환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에 뭔가 이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아무튼 경험상은 좀 좋긴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이제 바꾼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만큼 강력한 신호나 이런 게 등장을 해서 생각을 바꾸는 걸 고민을 하는 걸 텐데, 보통은 이제 생각 바꾸는 거하고 뭐 대응 같은 걸 곧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게 맞긴 맞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손절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손절 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지만은, 손절 이런 것도 좀 싸하다 싶을 때 그냥 바로바로 청산을 해버리고 이런 게 좋지. 하여튼 좀 느낌이 좀 안 좋으면 바로바로 그때 처리하는 게 맞긴 맞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어젠가 제가 한번 드렸었긴 했고, 하여튼 근데 뭐 그 대부분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이제 수익 중이실 텐데, 뭐 당장 뭐 어제 뭐 대응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마침 오늘 지금도 양봉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으니 뭐 당장 뭐 양봉을 보고 일단 올라간다고 양봉이 나오긴 나왔으니까, 물론 의미 있는 양봉은 아닙니다. 오늘 이 양봉은 전일 급락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에 불과한 거지. 말씀드렸죠. 5일선 이런 거 중요하다고요. 5일선 부근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환율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원화 약세가 아니고 원화가 무지하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서, 사실은 뭐 이쯤 됐으면 반등시 매도 전략, 여기쯤에서 뭐 적당히 달러 파는 게 이제 보편적인 대응일 수 있긴 있는데, 이제 좀 낙관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양봉 나오고 전일 음봉을 지금 거의 다 극복하는 이런 모습이라서, 내가 뭐 수익을 깔고 있다, 굳이 사실 조금, 어차피 양봉 나왔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지켜봐도
뭐 특별히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봉 튀어나왔는데 뭐 바로 팔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일 이런 식으로 음봉을 확 되돌려 버리면은 지금 이 음봉은 약간 속임수일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좀 해놔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낙관론으로 지금 완전히 갈아탈지 안 갈아탈지도 지금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양봉 나오면 일단은 조금 더 개겨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양봉에서 털어내는 게 그냥 보편적인 대응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미 뭐 수익을 깔고 있다 그러면 이 양봉 나왔으니까 좀 더 들고 갈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뭐 최소한 뭐 여기 있는 이 큰 갭을 메울 때까지 뭐 좀 기다려 본다거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 일단 수익을 깔고 있으면 그런 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마감은 안 됐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라인 5월 16일날 목요일날 시가를 일단은 뭐 안착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뭐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되는데 아마 일단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렇게 잘 마감해주면 뭐 이상적이죠. 그렇게 되면 내일도 조금 더 뭐 다음 주도 조금 더 올라가는 거를 뭐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저렇게 양봉 나오면 일단 뭐 조금 더 들고 갈 수는 있겠죠. 실질적인 대응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환율 좀 잠깐 봤고요. 그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이제 이런 건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코스피가 전날 상승했었는데 상승했던 거를 하루 만에 다 되돌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V자형 이렇게 움직인 거죠. 지금 환율 보시면은 폭락했다가 뭐 거의 다 되돌린, 약간 물론 이건 거의 다 되돌린 건 아닙니다. 이건 찔끔 되돌린 거죠. 이건 전일 폭락했던 거에 환율은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이거는 되돌리는 그런 모습인 거고, 이게 어쨌든 약간 V자형으로 그게 하루 만에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V자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번 훅 빠졌다가 뭐 찔끔찔끔 하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훅 빠졌다가 그 다음날 바로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전날 움직였던 걸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 혹은 전날 훅 급등했던 거 이걸 다시 확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V자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방향이 반대라 그렇지 이것도 일종의 V자형으로 볼 수 있긴 하겠죠. 코스피가 그래서 아무튼 전일 상승했던 거를 완전히 다 되돌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강조를 드렸는데 5일선을 또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생각을 조금, 이러면 또 약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등등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이 좋은 거지 그게 반드시 한국이 좋으란 부분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세계는 낙관적일지 모르나 코스피는 일단 약하다, 일단 약하구나,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 의미 있는 신호라고까지는 아직 뭐 그렇게는 잘 못하겠어요. 단지 이제 오늘의 이런 하락의 의미는,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일 상승이 좀 속임수였구나, 그냥 다시 코스피는 평상시로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코스피는 어땠죠? 한 요렇게 일주일 정도 답답한 구간이었죠. 답답한 구간, 박스권이었어요 그냥, 그죠? 답답한 구간 안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추세적으로 엄청 강하게 올려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제 상승이 속임수였구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조금 더 개겨봐야겠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월 7일날 화요일날 양봉을, 이날 양봉 시가를 붕괴시켜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더 의미 있게 세지는 거지, 아직은 그냥 이제 다시 그냥 평상시로 회귀한 겁니다. 다시 평상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찜찜한 뭐 그런 구간이 된 거고요. 다시 이렇게 또 내려와 버렸으니 이렇게 되면 또 조금 또 다시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을 또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낙관론으로 생각 전환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저는 솔직히 일단 뭐라고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낙관론으로 전환도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작정 반등시 매도 일단 제 생각에 조금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좀 더 보고 뭐 미국 달러도 좀 더 보고 뭐 금리도 조금 더 살펴보고 엔비디아 실적도 좀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라고 일단 이야기를 잘 못 드리겠습니다. 전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기존의 포지션 보유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포지션 보유하고 있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 뭐 낙관론으로 갈아탄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니 왜 가만히 있냐? 음봉 나왔으니까, 기존에 하방 포지션 들고 있는데 음봉이 나오고 일단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다, 혼조한 구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빠졌다 한들 하락이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하락으로서의 큰 의미를 찾기도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죠? 풋옵션들 5일선 회복했다? 못했다. 풋옵션들도 5일선 회복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오늘 하락으로 이제 급등의 가능성은 콜옵션들은 이제 많이 맛이 갔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급등한다. 뭐 한국증시 코스피의 탄력적인 상승 가능성 이런 거는 좀 이제 한물 간 거죠. 어제의 봉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코스피도 대폭등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많이 사라진 그런 하루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이게 왜 그런가 싶어서 좀 궁금해 찾아봤더니 HLB가 폭락을 해서 그렇더만요. HLB가 하루 종일 하한가더라고요. 이거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장 초반에 에코프로 친구들은 상승 중이었는데 에코프로 친구들마저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일단 코스닥이 좀 약하긴 약한가 보다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을 물론 이제 지금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 안 좋은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등시 매도 전략 다시 귀환 이렇게 이야기는 일단 못 하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코스닥은 일단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좀 그냥 이제 매력 떨어진 그냥 그런 보편적인 어떤 그냥 매력이 떨어진 자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굳이 매매해서 얻을 게 있겠느냐 싶은 뭐 그런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긴 했습니다. 그죠? 오늘 분위기가 뭐 HLB도 폭락하고 오르던 2차 전지도 빠지고 그래서 코스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 맞는데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지선을 지켰지 않습니까? 깬 건 아니잖아요. 아직 지지선 부근이니까 지지선 깨면은 뭔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모습은 지지력을 보이는 건 아니죠. 오늘의 하락은 지지력이 아니고 매도세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뭐 금리가 안정되고 뭐 달러가 안정되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여기 전저점이 붕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뭐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혼조한 구간이고 그래서 코스닥은 뭐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뭐 낙관론이고 뭐고 이런 걸 그런 점들을 다 떠나서 단순히 어떤 그냥 투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차트 분석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추가로 N자로 이렇게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계 증시는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얘의 기술적인 지금 코스닥 차트만 보면 얘는 이제 죽어 내려가기 일보 직전 약간 좀 죽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에만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증시는 굉장히 낙관적.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코스닥 여기서부터 전저점을 이제 그래서 붕괴시키고 여기서부터 빠지고 전저점 붕괴시키고 더 많이 빠진다. 하락 목표치가 이렇게 열렸다.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세계 증시는 뭐 다 같이 막 파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막 이래서 막 다 같이 들썩들썩 하고 있으니까 하락 목표치가 열린들 기술적으로 하락 목표치가 열린들 또 굉장히 또 반발도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코스닥은 지금 일단 뭐라고 일단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저는 좀 고민 중. 이거 내가 이제 낙관론 쪽으로 나도 이제 뭐 완벽하게 보는 게 맞은가? 조금 좀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고민 중인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어쨌든 고민 중에도 대응은 하긴 하겠죠. 뭔가 어떻게든 대응을 하긴 할 겁니다. 대응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와 저항 보면서 그냥 실질적으로 어떤 돈의 흐름을 따라갈 거다 이겁니다. 지지와 저항 보면서 실질적인 대응은 일단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어떤 큰 투자 아이디어를 아직까지는 뭐 만드는 거는 일단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당분간 일단 어떤 뭐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그냥 일단 상황 봐가면서 움직이는 뭐 그런 플레이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주식이 어떤 이유로 오른다. 그럼 나도 뭐 상승에 한 발자국 담궈보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미국 주식이 빠진다. 뭐 그러면 하락에 또 한 발자국 담궈보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별다른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부재하게 되면은 뭔가 길게 끌고 가거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좀 어렵게 될 수 있겠죠. 봐가면서 한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뭐 어떤 뭐 믿음이나 뭐 이런 큰 생각은 없어지는 거니까 좀 단기적인 좀 대응에 좀 더 치중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제가 드린 이야기인 거죠.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코스피 상승 종목 수가 287종목, 코스닥이 490 종목 상승이니까 굉장히 분위기 안 좋긴 합니다. 하여튼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세계 증시는 낙관적이긴 한데 코스피, 코스닥은 빠지겠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세계 증시 낙관적이면 빠지더라도 또 제한적으로 빠질 테니 일단 봐가면서 일단 얘네들도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 뭐 잘 모르겠다. 뭐 일단 저도 뭐 고민 중이다 그겁니다. 삼성전자는 뭐 보시다시피 어쨌든 계속해서 약합니다. 뭐 삼성전자 약한 거 이런 게 코스피에 좀 큰 영향을 미쳤겠죠. 하이닉스가 약한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고, 하이닉스는 이쯤에서 한 번쯤 그거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날 전고점을 갭상승으로 왕창 돌파한 척 했잖아요. 4% 급등하면서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했는데, 이거 오버슈팅일 수도 있긴 있겠죠. 이거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도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증해봤는데 속임수면 와장창 할 수 있겠죠. 또 그런 점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약한 건 코스피, 강한 거는 뭐 미국, 뭐 중국, 뭐 하여튼 다 나머지 자산들은 강한 것 같아요. 구리 가격도 또 장막판 되니까 막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아직까지 굉장히 낙관적이긴 하죠. 예.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근데 아무튼 너무 낙관적이면 또 다시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서, 지금 또 너무 낙관적이니까 야 세상이 잘 될 거야, 앞으로 경제가, 네 앞으로 뭐 세계 경제가 아무 일 없이 뭐 골디락스하게 잘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막 국제유가 오르고 구리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인플레이션을 또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났다. 뭐 결과적으로 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과정 중에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일단 머릿속에 저는 생각 비우고 그냥 기술적인 움직임 그대로 일단은 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이 또 하락해서 5일선을 막 갑자기 와장창 깨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전고점 자리를 이 자리죠. 나스닥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 예를 들어 이 자리를 와장창 붕괴시키면은, 그러면 뭐 또 하방으로 또 진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봐가면서 할 거라고요. 봐가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뭐 오늘 밤 와장창 할 가능성은 일단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봐가면서 할 거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딱히 뭐 위험 신호 안 보이고, 오늘 밤 딱히 발표 예정인 경제 지표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슈 없는 가운데 지금 이제 시장에 그렇다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겠죠. 그거 하나만 믿고 지금 시장이 낙관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려고 그럴 거고, 아마 뭐 주식은 또 오르려고 하긴 할 것 같은데, 보고 일단 뭐 봐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